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야영화입니다. 장소가 바뀌었죠. 저는 지금 여행 중입니다. 여기는 전주의 한 호텔이고요. 친한 후배를 만나러 전주에 왔고, 오후에는 거제도로 ESTJ 희철이 형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 리뷰가 많이 밀렸는데 혼자 호텔에서 할 것도 별로 없고 촬영을 좀 미리 해두고 여행을 마친 후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편집해서 올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현재 밀려있는 리뷰를 짧은 주기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3화 리뷰입니다. 3화에는 이제 2화에 이어서 연추 누나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와 SN으로 나뉘어 생활한 이야기가 마저 담겨 있습니다. 또 2일차 호감도 투표와 관련된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요. SN으로 나눈 2일차 생활을 마무리하는 저녁에 했던 상황극이나 보드게임 같은 내용도 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이 밝아서 이제 I방, E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TF로 방을 나누고 점심을 먹는 과정까지가 3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도 이전에 했던 리뷰와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말할 거리가 있는 포인트를 짚고 비하인드나 제 생각을 말하고 출연진 인터뷰와 전화를 통해서 제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네, 먼저 3화 내용의 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연추 누나의 눈물은 이제 2화 리뷰에서 제 생각을 충분히 밝혔어요. 그리고 또 누나가 이렇게 방에서 말하는 부분이 다시 다뤄지는 걸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넘기고 이 눈물을 대하는 각자의 방식을 좀 더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2일차를 마치고 PD님들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N방에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연추 누나의 눈물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여기서 눈물을 대하는 각자의 방식이 잘 드러납니다. 먼저 ENTJ 닭간다 형은 연추 누나의 눈물이 이제 기존에 쌓이던 스트레스가 터진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해는 되지만 공감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ENFJ 세부미 형은 저번 리뷰에서 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신 것처럼 어떤 슬퍼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추 누나에게는 독립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눈치채시고 휴지를 챙겨주시면서 이야기를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요. 이게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배려심이 넘치는 대처인데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INTP G작가 형은 왜 우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고 우는 원인을 잘 모르니까 이제 무작정 나서서 위로할 수는 없었다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셨고요. INFP 초단님은 G작가 형이랑 출발점이 같아요. 연추님이 우는데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른다. 이 출발점은 같지만 둘이 도착하는 지점은 전혀 다르죠. 초단님은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놀랐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연추 누나가 그렇게 힘들어서 울 동안 우는 이유도 당장 모를 만큼 이제 신경을 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말 같아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정말 마음이 따뜻한 거죠.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하고 배울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슬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마 이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연추 누나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초단님이 저희 중에서 아마 그 마음이 가장 커서 이렇게 인터뷰에까지 이야기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단님이 이제 연추 누나가 울 때 가장 먼저 일어나서 연추 누나를 달래주는 모습이 화면에 담기기도 했잖아요.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굉장히 사려 깊고 따뜻하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인터뷰가 나오는데 굉장히 대비됩니다. 저는 제 인터뷰를 보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 자식 왜 이렇게 시건방진 태도로 인터뷰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표정도 그렇고 말하는 투가 약간 시건방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제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건 조심해야 하죠.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인터뷰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우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모두가 마음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누나가 힘들어하는 포인트 중 하나가 호감도 투표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호감도 투표에 대한 부담 이 누나가 스트레스를 받은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맞다면 이제 호감도 투표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도 누군가에겐 내 모습이 비호감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과 투표를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인드 세팅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렇게 좀 정했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왔고요. 실제로 이 생각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집됐는데 하우스 안에서 이 생각이 정확히 통했던 게 바로 ISTJ 소연 누나입니다.
소연 누나도 제가 말한 마인드 세팅과 유사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한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소연 누나의 진실의 미간을 보면서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아마 소연 누나가 연추 누나에게 비호감 투표를 한 맥락이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는데요. 그런데 소연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연하게도 저희의 이런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방식이 옳다는 것도 아니고 연추 누나의 그런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나름 잘 견디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나가 그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 마음 아프다. 이게 제 결론이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딱 잘렸어요, 인터뷰가. 일단 당연히 뭐 걱정이 되고 이런 거는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시는 게 보여서 제 기억으로는 이 다음에 분명 제가 누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마음을 쓰시는 게 보여서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누나가 너무 마음을 쓰시는 게 보여서 점점점 이렇게 말줄임표로 끝나니까 약간 시건방진 제 인터뷰 태도와 연결이 되면서 사실 어떤 말이든 다 갖다 붙여도 된단 말이죠. 뭐 막말로 누나의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너무 답답했다, 누나의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짜증이 났다, 이렇게도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리뷰를 통해서 편집된 말은 마음이 안 좋다는 말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INFJ 승준이는 바로 공감으로 시작하죠. 나도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승준이랑 저랑 누나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픈 건 같아요. 도착점은 같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나는 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누나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마음 아프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T에 가까운 말을 저는 인터뷰에서 했고, 똑같이 마음이 아팠던 승준이는 이제 흔히 말하는 F, 공감에서 출발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ENFP 예준 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경험을 토대로 공감을 시도하고 또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서 나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가가는 게 부담이 될까봐 선뜻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예준 누나는 정말 대단해요. 이 얘기를 소연 누나랑 했거든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화된 T가 돼야겠지. 그런 걸 배워야 돼.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예준 언니랑 좀 많이 연락하려고. 예준 누나는 완벽하지. 그러니까 예준 누나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은 게, 일단 공감을 해서 용기를 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맞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와, 그걸 진짜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와, 저게 그치? 진짜 상담의 어떻게 보면 정수구나. 어떻게 보면 연륜도 있으니까 더 맞아. 그런 거를 유연하게 잘하는 것 같아. 맞아.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 직업이고. 맞아요. 경험적인 것도 무시 못하고 예준 누나가 가진 어떤 그런 천성도 되게 언니 막 소통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네. 예준 누나 정말 멋있다는 거. 그래서 이 3화 초반에 나온 7명의 인터뷰가 TF를 좀 정확하게 나누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신기했고, 예준 누나를 포함해서 이제 개인의 연륜이나 뭐 센스, 가치관 혹은 뭐 생각 등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대하는 각자의 방식을 살펴보면서 슬퍼하는 상대를 대하는 여러분의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는 결국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침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대방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슬퍼할 때 어떤 방침으로 나는 행동할 것인가, 이런 걸 세우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연추 누나와 룸메이트였던 ISFP 혜선님이 연추 누나와 이제 따뜻한 교감, 대화를 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제가 보기에, 제가 관찰하기에 연추 누나가 첫날부터 혜선님에게 많은 의지를 했거든요. 제가 속마음으로 이제 동갑내기인 INFJ 승준이한테 의지했던 것처럼 똑같이 낯선 환경에 놓인 연추 누나는 혜선님이 좀 큰 의지가 되는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생활할 때 저도 그런 지점들을 좀 느꼈는데, 못 봤던 연추 누나와 혜선님 방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저는 영상을 통해서 봤고, 실제로 혜선님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중심을 지켜주는 모습이 이제 연추 누나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인상 깊습니다. 제가 봤던 모습도 그랬고, 그런 방에 있었던 모습을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거의 리뷰 때마다 혜선님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입금 계좌 남길 테니까 혜선님 날짜 지켜주시고요. 연추 누나 눈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한 것 같고, 누나의 눈물보다는 그 눈물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도 그렇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저는 이제 이 호텔 체크아웃 시간이 다 돼서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 둘, 셋. 자, 이어진 장면에서 N방에서는 쥐작가형이 사랑하는 보드게임을 했고요. S방에서는 서로를 더 알기 위해 상황극을 했습니다. N방에서 지내는 동안 보드게임을 제일 많이 했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 판 같은 느낌으로 설거지 내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좀 추스른 연추 누나가 미안한 마음에 본인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저희도 누나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괜찮다고 하고 ENTJ 닭간다 형은 역시나 해악으로 우리가 할 테니 돈을 좀 달라면서 분위기를 푸는 모습입니다. 멋있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원래 세상에 설거지하는 셰프는 없다고 거드는데요. 누나가 셰프로 N방에 넘어와서 뭘 못했다는 것을 신경 쓰고 계셨거든요. 제가 제일 할 일이 없네요. 이렇게 시키고 나니까 이게 바로 뭔가 능력이죠. 민망하네. 그래서 그거랑 엮어서 누나 마음이 좀 편했으면 하는 마음에 저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이거 설거지 내기. 아 그러면 제가 가만 같이 있고 할게요. 2만 원씩 달라고. 근데 원래 세상에 설거지하는 셰프는 없어요. 그죠. 좋았어. 나 지시. 셰프 생활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고요. 저는 설거지 하시는 셰프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그냥 저도 분위기를 풀고 싶은 마음에 말한 건데 누나가 어땠을진 모르겠어요. 그래도 ENTJ 닭간다 형이 좋았다고 받아줘서 다행이었습니다. S방에서는 방을 교체한 유일한 N, ENTP 영진 누나를 중심으로 상상력이 가미된 상황극을 했습니다. 이 이후로 저희끼리 상황극이 재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보시면 저는 상황극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S방에서 했던 상황극을 못한 건 당연하고요. 저는 N방에 있었으니까. 다 같이 모였을 때는 희철이 형이 저한테 카드 마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카드 마술을 보느라 상황극에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희철이 형이 사람들에게 마술을 보여주고 친해지려고 트럼프 카드를 가져왔는데요. 마술 3-4개 정도를 보여줬는데 제가 2-3개 정도는 트릭을 알아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신기했고 신기하다는 반응도 충분히 했어요. 근데 이 트릭을 간파하려는 마술 관객 참 별로인 거 아는데도 막상 마술을 접하면 저는 못 참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마술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에 한 형의 필살기 마술 빼고 트릭을 다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후로 희철이 형에게 더 호기심을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혼자 알아보고 배운 거냐? 왜 배운 거냐? 그런데 희철이 형 대답이 혼자 알아봤고 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해주셔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마술을 배울 정도로 노력하는데 내가 관계에 있어서 너무 수동적이구나. 이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S방에서 자림이가 질문을 던지는데 본인과 똑같은 MBTI를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묻습니다. 저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본인이랑 똑같은 MBTI랑 사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 사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 사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 진짜? 근데 난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래요? 네. 왜요? 뭐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망설임 하나 없이 우석이 형이 대답하고 소연 누나가 의아하다는 듯이 질문을 하는데요. 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3화에서 우석이 형이 S끼리 모여있을 때 본인과 같은 MBTI를 만나고 싶냐는 질문을 했잖아요, 누가. 근데 우석이 형만 이제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나는 나랑 똑같은 유형 진짜 만나기 싫거든? 근데 딱 우석 오빠가 옆에서 고민하는 거 없이 난 좋다고 이러길래 너무 놀랬어. 맞아. 그러니까 나도 되게 자존감이 높거든. 네. 나도 나 되게 많이 사랑하고. 근데 우석 오빠 MBTI가 되게 그거라면 네. 막 자신감 뿜뿜, 네. 자기의 뿜뿜 이거라면. 근데 나는 나를 이렇게 잘 알고 사랑을 해도 나랑 똑같은 사람은 너무 못 만날 것 같거든? 이게 좀 자기의 영역이랑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 그래서 누나가 바로 물어보더라고. 왜 자기랑 같은 사람 왜 만나고 싶은지. 궁금했어. 자기 애가 넘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네. 자기처럼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잖아,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기 싫거든? 자기를 사랑하는 거랑 남을 사랑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어서 2일차 호감도 투표가 진행됩니다. 저는 2일차 호감도 투표를 INFP 초단님에게 했는데요. ENTJ 닭간다 형이랑 INTJ인 제가 생각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2일차 호감도 투표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확히 같은 이유로 둘이 초단님에게 투표했거든요. INFP
부피인 그 초다님, 제가 하는 노력이 성격을 바꾸는 노력보다는 애티튜드에 대한 노력이었는데 이 성향을 좀 바꾸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그리고 되게 진지하게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INFP님을 뽑겠고요.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지다. 이게 많이 잘린 부분인데 2일째가 되니까 이제 패턴이 보이잖아요. 첫날에는 IE 나눠서 생활하고 둘째 날에는 SN을 나눠서 생활했으니까 앞으로는 TF, JP를 나누겠다는 예상을 했고 그러면 초단님과는 2일차 N방이 마지막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하루 종일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랑은 내일도 같이 있겠다. 우린 이제 같이 있을 일이 없겠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추론을 자주 했어요. 아무튼 첫날에 초단님이 이 방으로 넘어가면서 깐다 형이 왔잖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고 또 둘 다 낯을 매우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 N방에서 지낼 때 초단님과 좀 더 친해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저를 좀 아시니까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하는 친해지려는 노력은 굉장히 작고 소중한 티가 안 나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을 했냐면요. 일단 다른 분들께 하는 것처럼 질문을 많이 했고 초단님이 이때 피지컬 갤러리 프로틴스 101도 함께 진행하셨던 거라서 우리가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할 때 식단을 철저하게 지키셨거든요. 그래서 초단님은 N방에서 영진 누나의 제육볶음, 파김치를 먹을 동안 혼자 두부를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부 한번 저도 먹어봐도 되냐 하면서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뭔가 혼자 두부를 먹는다는 그 상황을 속상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저번 리뷰에서 말했던 혜선님이 포도 드실 분 했을 때 제가 이제 먹겠다고 한 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초다님은 이제 양을 정해서 드셨을 것 같은데 그 계량 저울도 챙겨오셔서 먹을 때마다 사용하셨거든요. 제가 두부를 뺏어 먹은 게 아닌가, 가뜩이나 배고프셨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이 외에도 초다님이 계란 삶아 드실 때 여럿이서 같이 먹는다든지 이런 별로 티 안 나는 노력을 했고 그나마 가장 용기를 낸 건 N방 저녁 요리 미션을 할 때 샐러드, 연어 스테이크, 밀푀유 나베 이 세 가지 요리를 했는데 초다님이 밀푀유 나베를 선택하셔서 저도 밀푀유 나베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다님과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해서 따라 선택한 것도 있지만 제가 우악구님 팬이라 개보건님을 자연스럽게 구독하게 됐는데 밀푀유 나베 만드는 영상이 있거든요. 요리를 잘하셔서 그 영상을 몇 년 전에 보고서는 저도 그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배추를 깔고요. 하나 이 불고기용 소고기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제가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와이프랑. 그쵸? 네? 저 아닌데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둘이 밀푀유 나베 듀오가 돼서 요리를 했는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재료 손질은 서툴지 냄비는 또 전골용이 아니지 불도 인덕션이라 너무 약한 것 같지 고난을 좀 겪었고 초다님이랑 둘이 이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어야 하는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밀푀유 나베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실패하면 그냥 둘이 종치고 퇴소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냄비보다 마음을 더 졸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름 맛있게 완성해서 다들 잘 먹어줬다는 거. 요리 장면이 굉장히 많이 편집돼서 이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뭔가 제 호감도 투표가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하루 동안 조금 더 관찰하고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해보니까 초다님이 정말 멋진 사람이고 항상 성장하려고 노력하면서 본인을 깨고 나아가려는 모습이 인상 깊어서 투표했습니다. 닭간다 형도 제 시선과 비슷하게 초다님의 의지를 발견하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다시 피지컬 갤러리에서 복싱 대회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던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희철이 형에 이어서 알겠어요. 연애 이야기가 자극적이고 재밌는 거 알고 저 역시도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크지만 그 이전에 저희는 사람으로서 더불어 지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소감 인터뷰에서는 장기자랑이 힘들었다는 것을 굉장히 침울한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장기자랑 타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아찔했고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 전에 N방에 있을 때 I와 E가 4명씩 섞이면서 굉장히 균형 있고 조화롭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E와 I가 좀 밸런스 있게 4명씩 섞여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분위기도 같이 균형이 잡혀 있는 느낌이었고 장기자랑 때 바느질을 선택해서 위기를 모면한 쥐 작가 형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셨죠.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에서 본인을 발견하셨고요. 약간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 인티제님 저의 모습을 엿보는 것 같았어요. 네, 저도 솔직히 뭐 장기자랑 이런 거 제일 사실 좀 불편해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대충 인형 만들기로 넘어갔는데 바느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준 누나가 N방에 있을 때 쥐 작가 형에게 재료를 얻어서 바느질을 배우셨거든요. 오늘 장기자랑으로 이거 하셨다면서요? 그냥 이거 만들어주셨어. 완전 귀엽다. 근데 저도 쥐 작가 형에게 바느질을 배워서 메타몽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아예 안 나오는데 메타몽을 받기도 했어요. 쥐 작가 형이 만든 메타몽입니다. 선물을 받았고요. 저도 직접 메타몽 만들기를 시도한 건 예준 누나랑 저 둘 뿐이었는데 최근에 예준 누나를 만나서 얘기를 좀 했는데 둘이 쥐 작가 형에게 바느질을 배운 이유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보세요. 네, 예준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NFP의 노래하는 가수 이혜진입니다. 네, 최고의 디바. 한국이란 감사합니다. 최고의 디바 이혜준 누나. 감사합니다. 그 누나가 이제 3화에서 바느질 하는 남자가 섬세하다면서 바느질을 배우셨잖아요. 맞아. 그 인형 만드는 거를 같이 해주셨는데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저도 쥐 작가 형한테 그 맞아. 인형 너도 만드는 거 했잖아.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둘만 그걸 배운 것 같은데 맞아. 누나는 어떤 마음으로 쥐 작가 형한테 인형을 배웠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사실 그때 처음 다 같이 만났을 때 네. 막 이것저것 가져오셨던 걸 이제 봤단 말이야. 네네. 보드게임도 가지고 왔다고 하고 바느질까지 가지고 왔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같이 하려고 가져오신 거구나가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근데 혼자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많이 안 주더라고. 뭔가 충분히 관심을 주지 않아서 그냥 예쁘다고만 하지. 게임은 뭐 같이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바느질 쉽지 않지만 그러면은 뭐 관심을 보여주자라기보단 나도 좀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 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까? 하고서 이제 옆에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친절하게 되게 잘 알려주시는 거야. 맞아요.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 되게 다정해. 되게 맞아요. 말도 다정해하고 근데 이제 다 같이 있을 때는 그게 드러날 일이 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 사람들한테. 되게 다정하신 분이던데 그래서 더 칭찬을 했던 것 같아,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잖아요, 얼마 전에. 맞아. 그래서 놀랐던 게 저는 심지어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첫날에.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인형 만드는 사람인데 같이 이렇게 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려고 가져왔다. 아예 그렇게 얘기를 네. 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그냥 재밌어 보여서 저도 이제 손으로 보고 만들고 하나에 집중하는 걸 저도 좋아해가지고 형이 잘 만드니까 그래도 프로니까 형한테 배우면 재밌겠다 해서 관심을 갖고 배운 거거든요. 그냥 재밌겠다 이렇게. 네. 근데 뭐 누나가 말한 것처럼 막상 이제 형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되게 진지하고 인형 만드는 거 있어서 맞아. 네. 엄청 친절하게 저는 완전 초보니까 맞아.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그게 너무 멋있고 따뜻해서 그치. 그날이 우리 장기자랑 했던 날인가? 맞아요. 장기자랑 했을 때 내가 이제 노래를 하는데 옆에서 바느질만 하고 있었잖아. 안 쳐다보고 나를. 맞아요. 근데 뭐 상처도 아니고 그냥 웃겼는데 뭔가 이 사람이랑 친해지려면 그가 하는 거가 매개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이제 누나는 그런 쥐 작가 형의 마음을 좀 읽고 그거에서 기반해서 물론 누나가 관심도 있었던 것도 있지만 했는데 저도 똑같이 바느질 배웠지만 저는 그냥 제 관심이 위주였던 것 같아서 그치. 네, 그게 좀 신기해가지고 이 얘기를 리뷰에서 좀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네. 또 없어? 재밌다. 또 질문 제가 만들어서 다음 영상에도 누나 모셔서 얘기 알았어. 꼼꼼히 봐줘. 네. 응. 저희 둘만 쥐 작가 형에게 배워서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에서도 좀 차이가 엿보이는 게 신기합니다. 아무튼 저는 쥐 작가 형에게 메타몽 이거를 선물 받았고 직접 메타몽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선물했습니다.
과연 제가 누구에게 선물했는지 나중에 리뷰에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N과 S로 나눠 생활한 둘째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미 밝힌 것처럼 이날도 저랑 에드머 형은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요. 셋째 날이 밝고 F와 T로 나누는 날이 됐죠. 이미 4화까지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셋째 날 F와 T 생활이 굉장히 핫하고 포인트가 많습니다. 4화 리뷰도 기대해 주시고요. 3화에는 유머러스한 편집이 특히 많았는데 잘 안 눕는다는 혜선님의 나이키 포즈와 저는 많이 누워있지 않아요. 누가 누워있... 에드머 형의 라면 흡입 장면. 어떻게 저희가 또 먼저 먹습니까? 둘 다 재밌어서 실제로 웃으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에 ESFJ 성주가 미담을 공개하죠. 본인이 자는데 밤에 희철이 형이 이불을 정리해 줬다고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깻잎 논쟁처럼 의견이 좀 갈리는 논쟁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또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어. 아 너무 뭐 깻잎 논쟁. 나 그거 하려고 했다. 깻잎은 말도 안 되지. 희철이 형은 현재 연애 중이고 실제로 저 장면이 공개된 후에 여자친구분께 잔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것보다 제가 궁금했던 건 과연 성주는 희철이 형이 덮어줬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궁금한 이유는 성주가 이제 미담을 풀 때 자고 있어서 몰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여기서 자는 동안 ESTJ 오빠가 이불 덮어줬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전 자고 있어서 몰랐는데. 자느라 몰랐는데 희철이 형인 것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쓸데없는 궁금함을 저는 못 참습니다. 이게 저 혼자 궁금한 거면 그냥 따로 물어보고 넘어가겠는데 최초 공개 때 채팅에서 그럼 어떻게 한 거지? 라는 채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궁금한 게 아니라는 생각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잘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 제가 드렸잖아요. 아, 네네. 막 그런 질문 물어볼지 몰랐어요. 아, 근데 이게 나도 보면서 약간 뭐지? 그러면 왜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시간 채팅 우리 프리미어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랬어? 질문이 있었어. 아, 일단 답변을 하자면 내가 잠버릇이 되게 고약해서 나는 혼자 잔 거란 말이야. 내가 자다가 다리 위를 걷어찰까봐 약간 좀 무서웠고 약간 미안해서 소파에 나와서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면 이불을 걷어차서 이불이 저 밑에 있거나 뭐 침대에 떨어져 있거나 그렇거든? 근데 이불이 그대로인 거야. 되게 곱게. 이럴 리가 없는데 싶었던 거지. 내가 얌전하게 잘 리가 없는데 싶어서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 항상. 남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날 때마다 내가 쫓아가면서 혹시 어젯밤에 나 이불 덮어준 사람이 물어봤어. 뭐 언니야? 아니면 오빠야? 막 이러고 내가 물어봤어. 그리고 다 한 명 한 명씩 물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희철이 오빠가 난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알았구나. 그래서 내가 희철이 오빠가 덮어준 걸로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렇게 되게 살풋이 덮어준 줄은 모르고 그래서 나 혼자서 있는데 되게 그게 감동이 컸단 말이지.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구나. 뭔가 좀 따뜻하더라고. 그치. 감독님들한테 자랑하고 PD님들한테 그랬지. 그래, 이제 궁금증이 풀렸다. 너가 물어보고 다녀서 희철이 형인 걸 알게 됐다. 응, 맞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희철이 형 상황이라면 이불을 덮어주지 않았을 것 같지만 희철이 형의 배려심과 그 배려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누가 덮어줬는지 찾고 미담을 푼 성주의 모습이 훈훈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아침에 아이방 남자들은 에드머 형 빼고 다 일찍 일어났어요. 아하, 제가 선택률이 낮은 직업은 교도관. 귀작가 형과 승준이, 이 둘이 16명 중에서 MBTI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MBTI 스승으로 삼고 궁금한 게 생기면 이 둘에게 질문했고요. 하우스 안에 MBTI와 관련된 책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같이 보면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본편에 담기진 않았지만 저는 MBTI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둘이 얘기하는 자리에 이렇게 껴가지고 청강생 느낌으로 귀동냥을 좀 했습니다. F와 T를 나누고 점심을 먹을 때도 제가 화면에 잘 안 잡히는데 저는 이때 우석이 형과 닭간다 형 옆에서 주방 보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음식도 날랐고요. 그리고 이제 3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F와 T가 서로 동기화하는 그 빌드업이 중점적으로 비춰지다가 갑자기 새롭게 라운지 공간으로 모이라는 미션을 받았죠. 저 미션이 도대체 뭐냐는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4화를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4화 리뷰는 더 볼륨을 키워서 특별편까지 3편 정도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